그리고 가장 꿀팁인 게 고득점을 위한 핵심 시사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거 개인 노하우인데 이렇게 펼쳐주셔도 괜찮나요? 카피레프트. 저는 그 소장님의 비전,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내가 한몫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다 넣어놨으니까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가산점 노하우를 찾고자 하시면 읽으십시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기준 대천 대표 김민성입니다. 이문논술 김경민입니다. 네, 저희 아낌없이 주는 우리 김경민 선생님, 오늘도 특급 인문논술 관련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자료 줬어요? 논술이 사탐 그 내용 내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네.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주제가 이 학교에서도 나오고 저 학교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학생들이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답안의 퀄리티도 좀 높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탐 주제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 대천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좀 홍보 좀 해줘요. 여기서도 좀. 자, 경민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경민쌤 채널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대천 네이버 카페에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톨릭대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게 2025년도 기출문항이죠. 예, 2025학년도입니다. 네. 문항 1번 핵심 주제, 출제 의도, 핵심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논제 유형이 있죠. 자, 논술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대학들별로 그 문제 유형이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6개 정도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게 뭐가 있죠? 요약, 예. 비교, 네. 뭐 분류, 분석, 예, 비판. 대안제시,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하여튼 그것들 중에 이 학교가 어떤 유형의 문제로 나오는지, 네, 가톨릭대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설명, 네. 네, 관련된 문제고, 제시문은 나가 있는데, 가는 배추 가격 폭등 사례, 그리고 나는 공급 변동에 따른 시장 균형 변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가톨릭대 문항 1번에서 핵심 주제로 나왔던 게 시장 균형과 정부 개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주제가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강력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시장 균형과 정부 개입이 대체 어느 대학의 몇 년도 기출에서 나왔었을까가 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경기대 2022 수시 A 문항 2번에도 나왔고, 그리고 광운대에서도 나왔고, 단국대, 서강대, 숭실대 이 문제들에서 이 똑같은 주제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했을 때는 이 논술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좀 길러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쌤, 근데 이 논술에서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논술의 출제 의도는요, 배경 지식이 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서 다 풀 수 있게끔 출제되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술에서 나오는 주제가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와.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수능 국어 풀 때 스키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키마가 있는 제시문이 수능 국어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거 잘 읽혀 막. 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옛말에 그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균형과 정부 개입에 대해서 가톨릭대에서 내가 한 번만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뤘던 입장, 견해 그것만 나한테 지금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설픈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실전에서 내가 논술 시험을 보는데 이 주제가 똑같이 나왔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를 쭉 보면서 시장 균형과 정부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를 좀 여러 각도에서 내가 살펴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해박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키마를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주제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게 사탐 교과서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탐 교과서에서 탐구 활동, 탐구 과제, 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 내용이 핵심 주제하고 바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15학년도 이후로 논술이 사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탐이라든가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한정돼 있는데 1년에 뭐 약순 논술 포함해서 30여 개 대학교가 논술 보죠. 네. 그리고 뭐 수시 보고 모의 보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주제들은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계속 나왔던 거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풀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화여대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성균관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균관대는요 나왔던 주제가 보통 그 5년 내에서는 다시 출제가 안 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균관대학교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22학년도 수시 1에서 논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의무론하고 결과론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목적론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결과론이라고도 하는데 공리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2022학년도 수시 2의 주제도 공리론과 의무론입니다. 2년 만에 똑같은 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학년도 수시 2에서는 논제 주제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였어요. 네. 2022학년도 수시 1의 주제 똑같네. 역시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성대는요 문제의 특성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라. 그게 1번에서 나오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회탐구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 서로 대립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성균관대에서는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외에도 그 텀 자체가 상당히 짧다. 네. 비슷한 주제를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활용 방법이었고 두 번째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논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균관대가 예를 들어서 분석과 적용하는 게 문제 2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다른 대학들을 한번 살펴봐서 분석과 적용이라는 유형이 똑같이 나오는 곳 있죠. 그 대학을 또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논술의 기출문제가 그렇게 막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내가 연습 삼아 풀다 보면은 이게 바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성균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균관대 기출을 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석과 적용, 유형이 비슷하고 학교의 어떤 등급관이 비슷한 이런 대학교의 기출을 풀다 보면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학습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 자, 그래서 요 자료 보시면은 지금 성균관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제시문 1 보면은 대자르댕 네.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환경윤리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제시문이. 이 자료는요. 단순하게 뭐 제시문 1에서 나온 게 고등학교 무슨 뭐 사문이다. 그 다음에 뭐 경제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자하고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저자와 제목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문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또 똑같은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이제 그 인문계열과 통합계열로 나눠지는데 통합계열은 아시겠지만은 1번 문제가 이제 인문 논술이고 2번 문제가 수리 논술인데 2025학년도 모의 문제 보면은요. 나제시문에서 이은희 님의 두 눈 똑똑히 뜨고도 고릴라를 못 본 이유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네. 물론 이제 책 제목은 따로 있지만은 요 제목은 교과서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글에서는요. 무주의 맹시라는 인지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은희님의 이러한 무주의 맹시에 관련된 그러한 주제 자체가 건국대 통합에서도 나왔지만 광운대에서도 나오고 세종대에서도 나오고 숭실대에서도 나오고 연세대 미래에서도 나오고 이화여대에서도 나오고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학교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제 보다 많은 스키마를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학교, 예컨대 지금 건국대 통합을 쓰는데 이화여대도 썼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핵심 주제가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입니다. 자,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연세대는요, 문제 1-1번에서 출제 의도가 뭐냐면은
금전적인 보상이 도덕성을 훼손하고 성과를 낮춘다는 관점과 개인의 성취를 오롯이 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성과급 제도를 각각 평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적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2022학년도 연세대 그 문제하고요 비슷한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학교들 문항 1-1번 출제 의도에서 금전적 보상이 도덕성을 훼손한다. 요거에 관련된 주제가 한국외대 2022학년도 수시 사회계열 1교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문항 3범위에서 나온 건데 거의 그러면 똑같이 나왔다는 네, 거의 거죠?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헌혈을 하는데 무료로 헌혈을 할 것이냐? 봉사 차원이죠. 그런데 헌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 그러면은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헌혈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이 도덕성을 훼손한다. 거기에 관련된 논제 주제가 나온 거고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취를 오롯이 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시문, 나 제시문에 나온 마이클 샌들 공정하다는 착각. 네. 요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그 연세대 문제에서는 요 나 제시문이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요 비슷한 문제가 성균관대 2022학년도 수시 1 문항 1에서 나왔는데 성균관대에서는요. 요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게 이제 그 국문 제시문으로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출제 의도에서 개인의 성취를 오롯이 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연세대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이 성균관대 제시문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문항 2-2번에서 최후 통첩 게임이 나오는데 이건 네. 게임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숭실대학교에서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똑같은 그 제시문을 본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풍부한 논점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풍부한 논점을 쓸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얘기죠. 네. 다른 학교 문제들이. 이 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관점이 좀 트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내가 논술에 대한 답안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가산점을 더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재미난 말씀 드릴게요. 네. 제시문이 똑같아요. 예컨대 기문의 남한산성이라는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최명기를 하고 김상원이 이제 뭐 항복을 해야 된다, 계속 써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러한 똑같은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데 서울여대에서는 그거를 로스의 의무론적 관점으로 분석해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인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김상원도 옳고 최명기도 옳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제시문에서 서강대는 리더십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이 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학교별로 논술의 구조적 특징 및 출제의 논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꿀팁인 게 고득점을 위한 핵심 시사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개인 노하우인데 이렇게 펼쳐주셔도 괜찮나요? 카피레프트. 저는 그 소장님의 비전,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내가 한몫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논술 자료집이다라고 하면 네네. 그냥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 뭐 수능 최저, 경쟁률 이런 것들만 모아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료는 제가 좀 놀라운 게 우리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전부 다 찾은 같은 주제를 어디서 찾았나 이거 그 수많고 방대한 문제은행 속에서 다 일일이 찾아서 지금 넣으신 거거든요. 이거는 AI도 못해요. 아, AI도 그래요? 이거는 맥락을 못 찾아가지고 잘 못 찾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학 이 문항에서 고득점을 위한 핵심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아낌없이 다 넣어 주셨어요. 이건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거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네, 다 넣어놨으니까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가산점 노하우를
찾고자 하시면은 읽으십시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그 똑같은 자료를 봐도 학생들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100% 이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도 읽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알죠? 네, 쓰레기통에 던지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이 자료를 보고 최대한도로 논술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혹은 원하는 논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활용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얼굴은 못 보더라도 그냥 뭐 유튜브 댓글 덕분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합격하면 그래도 좀 댓글로 네. 좋은 소식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올해 댓글이 꽤 많이 달렸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한 20-30개 이상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합격이라는 좋은 그 결과가 있으면 꼭 댓글로 저희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 합격생들한테 스타벅스 쿠폰 쏘나요? 써야죠. 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정보 알려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돈 보태겠습니다. 진짜죠? 예. 50대 50인가요? 50대 50. 50대 50. 좋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네, 대치원 네이버 카페 그리고 경민쌤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좋은데요? 예. 대치원 네이버 카페에서는 직접 클릭하면 다운받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네, 과연 대치원에서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많을지 경민쌤에서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많을지 제 채널도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많은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꼭 잘 활용하시고 저희는 여러분의 합격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